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이런 건강요법을 3쾌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중에서도 배설을 잘 못하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비 환자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 즉 안 나오느냐 그리고 안 마렵느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시도하는 대부분의 치료 방법들은 안 마려운 경우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변을 좀 무르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하게 되고, 아무래도 또 조금 무른 변이 항문이 조금 덜 열리더라도 이렇게 좀 덜 어렵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이제 시도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 안 나오는 경우는 하루에 뭐 정말 10번 이상까지도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거의 뭐 나오는 양은 거의 잘 그러니까 없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고, 일례로 53세 그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전국에 있는 뭐 각종 유명한 어떤 병원, 한의원 이런 데를 다 이렇게 방문했지만 결국은 뭐 너무 이제 변이 안 나오고, 하루에 심지어는 뭐 3시간 이상씩 이렇게 전부 시간을 합치면 3시간 이상씩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이런 그런 환자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변비가 실질적으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그런 질환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삶의 질에는 엄청난 그런 악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 네. 갑자기 구토를 해서 소화기 위에 문제가 있나 생각해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의 변비라는 증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예상치 못한 그 결과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변비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경우에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때 부모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불편한 증상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일주일에 기록적으로 한 3번 정도까지는 이제 변을 봐야 된다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에도 이런 미치지 못한 이런 경우의 배변 횟수, 이런 경우는 아주 유력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기를 막을 정도의 굉장히 굵은 변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변 볼 때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항문 쪽에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파하는 그런 빈도가 높다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변비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이 변이 이제 굵어지고 이런 직장 내에 고인 어떤 매복 분변에 의해 가지고 이 직장이나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항문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한 번씩은 물변 같은 변이 이렇게 새는 그런 대변 실금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변 실금 증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이렇게 나타난다. 네.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소화 변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평소에 잘 움직이고 잘 먹으면 어느 정도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시작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합니다. 이런 변비를 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운동이나 어떤 식이요법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모든 질환들에서도 아마 가장 이제 선행할 수 있는 우선적인 그런 방법들이 되겠는데요. 규칙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 효과는 모든 변비 환자에서 뭐 다 이런 효과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다수에서의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노인 변비 환자에서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운동은 이 변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나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먼저 고려해야 될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네. 또한 이제 변비에 특화된 그런 훈련이 있는데, 특히 아까 이 항문이 잘 안 열려서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배출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불기 힘든 풍선을 이렇게 분다든가, 또한 코를 막고 이제 이렇게 숨을 내뱉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귀 막힐 때도 이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발살바 매뉴버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션을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서 배변을 시도하는, 요때 이 힘을 주는, 즉 이게 복압이 충분히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운동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이 습관은 결국은 뭐 규칙적으로 1일 3일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결국은 내용물이 없으면은 뭐 나올 게 없으니까 결국 이제 변비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또한 이제 이거 식사 중에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런 그 섬유질은 이 대장 운동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장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 내지 25g 정도의 그런 그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을 이제 그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네. 한 번씩 그런데 이런 그 섬유질에 의해서 이제 그 장내 그 세균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면서 가스 생성이 좀 늘어난다든가 따라서 이제 복부 팽만 같은 증상들은 조금 악화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네, 그럼 20g의 그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섭취가 필요하냐 하는 건데 도마도 10개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 한 5, 60개, 사과 20개. 그리고 귤은 거의 100개, 네. 배추김치 50접시, 네. 시금치 40접시, 콩나물 50접시, 느타리 버섯 거의 33접시. 이게 다 사실 저희들이 일상에서 섭취할 수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식이섬유가 좀 많은 음식을 이렇게 굳이 이제 살펴보자면 뭐 미역이나 김, 그 다시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강낭콩, 그리고 팥, 대두 주로 이제 콩 종류가 많죠, 그죠? 그리고 뜰깨, 대추, 깨보리 전반적으로 채소, 과일에 좀 많이 포함은 돼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요. 변비에 좋은 음식을 저희들이 이제 그 아주 그 기능성 질환 분야에 이제 연구하는 학회인데요. 학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한 걸 보면 뭐 현미나 콩, 채소, 그리고 푸른, 그리고 청국장 같은 이런 섬유질이 좀 풍부하다 이렇게 알려져 갖고 있고 요즘 이제 감이나 쇠고기, 초콜릿, 인스턴트 식품,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음식물들인데 변비에는 좋지 않은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 보시면서 나도 변비 고쳐봐야 되겠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일상생활에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변화를 줘도 변비가 안 고쳐지는데 하는 분들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교수님, 변비 치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변비가 왜 발생하느냐 이제 그걸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그 변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자들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즉 그 정상적인 배변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습관들이나 이런 그 습관들을 유지하는 그 노력이 중요하겠고요. 결국은 이제 원인 인자 즉 그 왜 변비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교정을 일단 해보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섭취를 해보고 적당하게 운동을 해보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조성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배변 습관을 이제 마려울 때 결국은 이제 그 보는 그런 그 올바른 배변 습관을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이제 불충분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변비약을 복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변비약을 복용할 때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사실 좀 저렴한 그런 약제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변비약에는 그 변의 부피를 충분히 그 만들어주는 부피 형성 하제가 있고요. 이 부피 형성 하제는 체내에 있는 수분에 영향을 따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겠고 네.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체내에 있는 수분을 대장 내로 이렇게 이제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그런 삼투성 하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겠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결국은 대장 신경을 자극을 해서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마치 달리는 그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이렇게 자극을 가하는 그런 자극성 하제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요즘은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작용 기전에 따른 신약들이 좀 개발돼서 나와 있습니다. 부피 형성 하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채소, 과일 이런 그 여러 가지 섬유소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섬유소들을 농축을 시켜서 이 섬유소의 그 양을 이렇게 아주 증가시켜 놓은 그런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 대장 내에 있는 대변에 이제 이 대변이 수분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해서 대변의 부피를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그런 약제인 반면에 이 체내에 있는 수분을 이 대장 내로 억지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까지는 하지 않는 그런 그 하제가 되겠습니다.
삼투성 하제는 결국은 이 삼투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내에 있는 수분을 대장 내로 억지로 이렇게 끌어들임으로 해서 대변의 분필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고, 여러 가지 약제들이 현재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성 하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장을 직접 그 대장 연동 운동을 자극을 하고 또한 수분 함유량도 높여주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카스카라나 뭐 대황 이런 그 소위 생약에서 추출한 그런 그 성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그 생약 추출물이다 보니까 뭔가 좀 안전하다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고, 따라서 오히려 다른 약제는 이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자극성 하제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쉽게 그 구입해서 복용할 수 있음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요. 이제 이외에 최신 그 개발된 약물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의 어떤 운동성이 떨어져서 발생하니까 이런 운동성을 촉진시켜주는, 우리가 치약을 거꾸로 들고 짜듯이 상부는 이렇게 수축을 해주고 하부는 이완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대변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약제들이 최근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약국에서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극성 하제들을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이 자극성 하제 이전 단계에 우리가 시도해봐야 될 그런 그 하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바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해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변비약의 경우에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먹다가 멈추면 변비가 더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실제로 그런 건가요? 과거에는 자극성 하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치게 대장신경을 뭐 자극을 많이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내장신경이 좀 손상이 되고 또 이런 약제의 내성도 생기고 이런 설들이 많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대장암을 유발을 한다든가 뭐 혹은 이제 그 임산부의 같은 경우 자극성 하제를 오래 복용하면 기형아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설들이 있었지만, 그 역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그렇게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콩의 한 여성이 배변할 때 너무 힘을 많이 줘서 네. 한 8시간 정도 기억 상실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지나치게 힘을 주거나 배를 누르면 좀 위험한 경우가 생깁니까? 뭐 글쎄 저도 잘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그 배변 중에 의식이 이제 없어졌고 그 8시간 정도까지 이제 지속이 됐다고 한다면 뭐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혹은 뇌의 일시적인 저산소증 같은 데 의해서 뭐 유발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매우 좀 드문 경우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변비의 기전 중에서 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즉 이 복압이 잘 생성이 안 되고 그리고 항문이 잘 안 열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배를 지그시 눌러줌으로 해서 이제 복압을 생성시키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잘 안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수조작을 하는 이 그 손의 도움을 받는 자체가 위험하다든가 이거는 좀 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집에서 좌약을 사서 스스로 관장을 하거나 아니면 배변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데를 사용하는 분들 꽤 많으실 그렇지요. 텐데요. 이럴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제 그 관장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관장약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뾰족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그 항문 점막이 손상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천공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을 집에서 하는 거는 결코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네. 관장 자체에 좀 익숙한 어떤 그런 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데는 이제 그 항문 청결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변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 뭔가 이게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잘 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내장 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적절한 비데 사용이 그 신경을 좀 자극을 이렇게 좀 함으로 해가지고 배변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 실제 그런 환자분들도 저 역시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압을 너무 세게 해서 이게 그 비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 항문 쪽 그 점막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네. 점막에 손상을 준다거나 특히 치액 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너무나 이 압력이 고압의 그런 그 이제 그 비데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그런 그 치액이 뭐 어떻게 그 손상이 돼서 출혈이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약물 치료를 했을 때도 안 나을 경우에는 변비를 수술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이 약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대변의 어떤 이동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 정도를 하고 실제 이제 항문 관략근을 이렇게 충분히 이완을 시켜준다든가 복압을 이렇게 그 생성시켜준다든가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안 마려운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약제를 주로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은 마려운 때도 안 나오는 경우는 약제도 일부 약제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이제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적절한 항문 이완을 하고 적절한 복압을 생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바이오 피드백, 우리나라 말로는 생체 되먹임 치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치료도 저희들이 이제 그 시도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직장에 감각이 떨어져서 변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 이런 경우에서는 어떤 신경 자극 치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변이를 좀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치료들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술을 하는 경우도 한 번씩은 있죠. 결국은 뭐 도저히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도 도저히 변이 나오질 않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서 이 변이 바로 그 항문을 통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을 해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대장 자체가 기능을 아예 못하는 경우 완전히 장무력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장을 다 잘라내고 소장과 직장을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변을 보게 만드는 이런 그 수술적 방법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재수술하는 경우가 약 한 40% 정도에 이르고 네. 그리고 복통이 지속되는 경우도 상당수 많고 복부 팽만감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저희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어떤 그런 그 상담을 통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서 충분한 유익성이 이렇게 기대되는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배변 습관이나 이런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건강한 배변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결국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그 정상적인 배변을 위해서 어떤 뭐 직장과 항문의 어떤 그런 각도가 좀 중요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약간 낮은 변기를 좀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제 그 변을 볼 때 이런 무릎을 약간 조금 더 들어주는 어떤 이런 동작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그 항문과 직장의 각도를 이제 좀 원활하게 유지함으로 해서 배변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적절한 어떤 복부 압박 같은 경우도 이제 복압이 충분하지 않는 그래서 발생하는 변비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이런 방법들을 한번 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먹는 것이 잘 내어놓는 방법이다. 방송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규칙적인 식사와 섬유질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겠네요. 네, 또 청국장이나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좋다고 합니다. 특별한 비법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건강식품으로 쾌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깨끗이 비우고 건강을 채우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소화기내과 박경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